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금요일에 드디어 최종 프로젝트를 끝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쉬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도 지금 계속 작성 중인데요. 이 영상을 먼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얼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점점 많아져서 매일 놀라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로 최종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의 마지막인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총 2개월이었고요. 일주일은 역할 분담 및 주제 선정, 일주일은 산출물 제출, 6주 동안 개발을 했고,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한 뒤 마지막 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한 팀당 5명이었고 각각의 역할은 리더인 PL이 정해주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산출물을 작성하고 자바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PL입니다. 프로젝트의 리더이며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프로젝트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한 역할을 맡게 되면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PL을 맡게 되면 정말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원들의 매일 일정 체크를 하고 피드백도 주고요. 팀원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힘들어하는 팀원이 있다면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말도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PL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에도 PL을 했다고 하면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팀을 이끌어갈 자신이 있다 하시면 PL을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담당하는 DA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기능 구현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짜게 되면 나중에 기능 구현한 코드들도 다 변경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DA는 어쩌면 살짝 부담이 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희 팀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많이 해본 친구가 DA를 맡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맡은 AA입니다. 저희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인 이갑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AA가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각종 환경들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의 인증서를 발급해 보기도 했고요. 다 같이 쓸 수 있는 코드는 공통 유틸로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5명이서 개발하기 때문에 각자의 코드 스타일이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통일성을 위해 우리 프로젝트만의 기본 개발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TA입니다. TA는 컴퓨터를 많이 다뤄본 사람들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개발하다가 갑자기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TA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몇 분 안에 해결이 되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주로 문제가 생겼을 때 TA가 바로 해결을 해주었고요. 또한 엑셀 업다운로드, 카카오페이 API, PDF 저장, 차트 등을 사용할 때 팀원들이 바로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TA가 관련 파일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TA인 친구가 인베디드 쪽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 숫자 인식도 하고 신기한 기능들을 가져오고 적용시켜서 매일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UA입니다. UA는 사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던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여 우리 프로젝트의 화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팀은 슈퍼 관리자, 일반 관리자, 또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UA인 친구가 각 사이트의 화면들을 구성하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트스트랩 페이지를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재구성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화면들도 추가해서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정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나면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설계 단계를 문서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프로젝트 산출물 샘플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산출물 양식들을 보면서 이런 문서들이 정말 개발에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기능 구현 시에 이 산출물들을 다시 참고하면서 코드를 짜게 되어서 자세히 작성해 둘수록 개발이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능 구현 시에 가장 많이 참고했던 산출물은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에서는 우리 프로젝트의 정책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세부 사항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작성을 해두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한다면 우리 프로젝트에서 회원가입 시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또 비밀번호는 몇 자리까지, 특수문자는 포함할 것인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땐 어떻게 찾을 것인지 등등 기능 구현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들을 적었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작성해도 나중에 기능을 구현하려고 보면 허술해 보였기 때문에 더 보충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을 정리해 봤는데요. 부동의 1위는 역시 밥 먹으러 가자이고요. 2위, 3위가 커밋하자와 업데이트 받아라입니다. 저는 커밋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 과정을 듣기 전에는 뭔지도 몰랐었어요. 형상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SVN을 사용하였고요. 크게 도큐먼트 폴더와 소스 폴더로 나누어 관리를 했습니다. 도큐먼트 폴더에는 저희가 아까 제출했던 산출물들을 공유하였고, 프로젝트 설계 시 필요한 자료들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산출물들을 모두 만들게 되면 이클립스를 통해 코드를 짜면서 기능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코드를 작성한 프로젝트를 소스 폴더 내에 바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소스 폴더를 팀에서 공유하여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소스 및 파일들을 공유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역을 변경하게 되면 내 변경 사항들은 커밋을 해야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이 커밋한 내역은 업데이트를 받아야만 현재 내 폴더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자주 받아서 최신 내역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데이트를 받지 않고 나는 나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동일한 파일을 커밋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은 꽤 번거롭기 때문에 충돌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하루에 3번씩 커밋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커밋을 다 할 경우 말하고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협업 툴을 사용하여 좀 더 편리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저희 팀이 따로 사용했던 협업 툴에는 트렐로가 있었습니다. 개발 시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SV에는 폴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산출물 관리에는 편했지만 자료 정리 시에는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렐로를 사용해서 회의록, 강사님 조언, 투두리스트, 참고 자료 정리 등의 보드 게시판을 추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투두리스트는 저희가 매일 자신의 계획을 적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예상한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협업 툴은 레드마인입니다. 이 툴은 학원에서 알려주셨고 계정도 생성해 주셨는데요. 저는 레드마인을 여기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툴이라고 합니다. 레드마인을 통해 강사님께서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레드마인에서 PL이 각각의 일감을 생성하여 담당자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PL이 일감을 배정해주면 각 팀원은 간트 차트에 들어가서 PL이 설정해둔 모든 일감들을 확인했습니다. 검색 조건을 통해 담당자를 나로 설정하고 각 일감들의 시작 시간과 완료 기한을 설정하여 본인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매일의 일지를 쓰며 오늘 계획, 진행 현황, 지연 이슈, 대응 방안, 내일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아침 9시에 학원에 도착하면 팀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방에 PL이 오늘 계획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각자의 계획을 간단하게 적어줍니다. PL은 트렐로에 각 팀원들과 자신의 계획 리스트를 추가하고 이 과정에서 팀원들의 계획이 부족하거나 과하진 않은지 체크했습니다. 트렐로에 올라간 계획을 토대로 각자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오전에는 공지사항 등록 기능을 구현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전에 작성해둔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세스 흐름도 등의 산출물들을 참고해서 코드를 작성합니다. 기능을 다 구현하였다면 테스트 시나리오까지 함께 작성을 해두는데요. 예를 들면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메인 페이지의 공지사항 이동, 첨부 파일 첨부,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글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잘 구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값을 순서대로 적어두었습니다. 추후 테스트 기간에 이 시나리오에 작성해둔 입력값을 그대로 입력하여 테스트하기 때문에 정말 잘 적어두어야 나중에 테스트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기능 구현과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다 보면 4시간이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데요. 점심시간 전에 내가 여태 작성한 코드를 커밋하고 최신 내역으로 업데이트 해둡니다. 그리고 트렐로에 내가 계획한 투두 리스트를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지사항 조회 기능을 구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공지사항 조회를 위해 적어두었던 산출물을 참고해서 자바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도 함께 적어둡니다. 저녁 시간 전에는 다시 소스를 커밋 투 업데이트 받고 트렐로의 내역도 체크합니다. 이때 레드마인에 하루 일지를 적습니다. 원래는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적어야 하지만 이 내용은 강사님들께서 퇴근 전에 확인하시기 때문에 오후에 미리 적습니다. 보통의 국비지원 과정은 5시 30분에 수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과정에서는 마치 고등학교처럼 야자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트렐로에 야자 계획까지 적어서 그 기능을 구현하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쁘지 않다면 저녁 시간에는 새 기능을 또 구현하기보다는 보통 다음날 구현할 기능의 정책을 다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할 기술들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야자 시간이 끝나면 여태 작성했던 소스들을 커밋하고 또 업데이트 받고 트렐로의 리스트를 모두 체크한 후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하면 보통 10시가 넘었고요. 잠시 한눈 팔면 12시가 됩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에 이 패턴을 똑같이 반복하면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말 바쁜 생활을 했는데요. 최종 프로젝트는 다행히 잘 마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최종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했던 적이 더 많았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코드를 작성하니 많은 실력 발전이 있었습니다. 같은 팀원들이 실력도 좋고 다들 엄청 열심히 해서 그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적을 것까지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또 결국엔 나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은 못하겠다고 하고 구현 시에 뺄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제가 적어놓은 기능들은 모두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친구가 도대체 너 언제 자? 왜 새벽 5시에 왜 자꾸 커밋을 해? 라고 말해서 친구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걸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의 개발 스타일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기능 구현을 하고 오후에는 기능 구현 플러스 기술적인 부분 보완, 저녁에는 다음날 구현할 기능 쿼리 작성 및 하루 일과 정리 등등 나만의 일과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니 저의 하루를 관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저는 계획 세우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들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고민해본 사람과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구현한 화면과 코드들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또 협업의 중요성도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개발 일정이 밀렸는데도 말을 하지 않거나 실수를 했는데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일을 덮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팀원들끼리 소통하는 기회가 많으면 확실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최종 프로젝트가 끝나니 정말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다들 고생했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팀별로 한 명씩 소감을 말했었는데 어떤 친구들이 말할 땐 진심이 정말 와닿아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 8개월 동안 매일 밤 늦게까지 앉아서 공부했던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재밌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최종 프로젝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아마 저의 개발자 도전기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는 계속 면접을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간략한 취업 준비 과정과 함께 학비 지원 수료 후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마 취업이 확정되어야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 영상에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거나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과정을 잘 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